정호승의 강변역에서를 볼게요. 자,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고요. 강변역. 너를 기다리다가 있으니까 너라는 대상, 청자가 드러나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적절하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너를 기다리다가 시적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문학은 다양한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물론 글쓴이의 의도가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글쓴이의 의도를 모두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비유를 쓰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학이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택도 없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이 뭔가 기쁨이다. 뭐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 마지막 날이 기쁠 수도 있나? 그렇기는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시의 내용이나 상황을 보면 이게 기쁨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앞뒤 맥락을 보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하나의 정해진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는 해요. 자,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타까움이나 간절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또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 도라는 말은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 도를 사용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잘 보세요. 이런 구절에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표현 방식을 물어봅니다. 왜? 표현 방식은 맞다 틀리다가 확실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 뭐 보통 이제 국어 뭐 어려워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뭐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나로 해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제 근데 문제를 풀라고 해보면요, 내용적인 걸 틀리는 게 아니에요. 표현 방식에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원래.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틀려놓고서 뭔 내용이 하나로 안 돼서 좀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표현 방식을 확실히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를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EBS 교재의 문제도 보시면 이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를 묻긴 묻는데 정호승의 강변역에서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 그 이별 이후라는 시의 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가능하냐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위에 지금 써놨는데 써놓긴 했어요. 내 뜻대로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 해석이 아니라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럼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죠?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건지,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애들이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을 안 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모르겠어요. 그것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 이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그죠? 너네를 탓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뒷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고 그래서 요게 요런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요런 의미야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인들은 뭐 30살, 40살, 50살 뭐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오래 산 사람들, 그러니까 삶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죠. 근데 학생들은 사실 뭐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봤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뒤. 자, 이거는 시간이 흐른 뒤, 시간이 흘렀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일단 이게 네가 탄 기차가 오지 않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탄 기차가 오지 않으니까 그 기차가 내 가슴 위로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 버렸어. 여기선 지나가 버렸어요. 좀 더 포인트를 둔 거고, 이게 나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내 가슴 위로를 좀 더 포인트를 둔 거예요. 내 가슴 위로 지나갔어. 내 가슴을 짓밟으며 내 가슴을 때리며 지나갔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통과 아픔이 되겠죠. 어쨌든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오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강변역에서 처음 만났나 봐요. 그렇죠? 첫 만남이었던 장소인 강변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너의 운명이 뭔지 어떤지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너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랑이 크다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연민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너의 운명을 슬퍼한다는 건 너의 운명이 뭔가 안타깝다, 슬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운명을 연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언젠가 겨울산에서 저녁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자, 이게 기억을 환기, 여러분 환기는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불러일으키다, 떠오르게 하다. 여기선 떠오르게 하다인데, 그러니까 야, 우리 예전에 언제 거기 겨울산에서 별들 떨어지는 거 봤잖아. 이런 거예요.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저녁별들이 흘리는 눈물은 별똥별, 뭐 유성우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 했을 때는 이제 의인법. 이건 100%죠. 의인법은 무조건 쓰인 거예요. 저녁별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나는 오늘도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물결처럼이 뭔가 자연스럽게 다시 언젠가 어디선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물결이라는 게 뭐 이게 이 물결이 어떤 물결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강물이라면 강의 물결이다. 그러면 바다에서 만나겠죠? 반드시 만나죠? 또 뭐 바다의 물결이라면 역시 또 수십억 년 흐르면 어디선가 반드시 만나겠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운명이라고 하면 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지금 그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은 아니다. 네? 운명적인 뭐 재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뭐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재회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다. 이건 무조건 맞아요. 네, 이건 무조건 맞지만 그러다고 해서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따지는 거지 답을 하나로 정해놓고 이게 아니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 문제를 내거나 풀거나 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애상적이다. 애상적, 슬프다, 안타깝다. 애상적이에요. 자기고백적. 여러분 자기고백적은 이별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나가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자기고백적이에요. 고백적 어조다 이러면 나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야 한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써놓으세요. 이거 고백적 어조, 이 자기고백적에다가 고백적 어조라고 써주시고, 고백적 어조가 뭐다? 나가, 화자인 나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야, 그게 고백적 어조예요. 그리고 이제 말투도 혼잣말이어야 돼. 혼잣말투. 그러니까 혼자서 이야기하는 투더라도 내면이 드러나지 않으면 고백적 어조라고 하진 않아요. 독백이나 뭐 그렇게 말하지 고백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내면이 드러나야 돼요. 주제는 이별의 아픔, 재회에 대한 소망. 특징, 공간을 중심으로, 강변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 예, 시간의 흐름, 이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예, 지나가고 있죠.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제 과거 회상이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은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게 있어야 시간의 흐름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뭐 순서가 좀 드러나 있어야 돼요. 순서가. 얘는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지울까? 네, 좀 애매해요. 이거 좀 지울게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면 그냥 맞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은 학교 선생님 말씀이 진리이다. 법이다. 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추억 환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만남이라고 불렀던 우리의 첫 만남. 그리고 이거 언젠가 겨울산에서. 그 다음에 특정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 어디 반복돼요? 너를 기다리다가. 요게 이제 태도가 드러나죠? 기다림의 태도가 드러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면 당연히 정서가 강조되겠죠.